안녕하세요. 이 선생입니다. 오늘은 그 약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많은 그 내담자들이 일단은 도박 중독이 질병이라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인정이 되신다고 하니까요. 그러면은 이것도 우울증이나 뭐 조울증처럼 공황장애처럼 정신과에서 약물 치료를 받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한테 많이 얘기도 물어보시고 개인적으로도 알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병원 진료를 가셔서 약물 처방을 받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큰 효과가 없다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어, 50%는 맞는 얘기고요. 또 50%가 약간 다른데 질병도 맞고요. 그 우울증과 조울증 같은 그런 뇌 질병도 맞습니다. 정신질환도 맞고요. 하지만 아직 약을 개발하지 못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제가 그쪽 분야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약이 개발되려면 좀 그 제약회사에서 수지타산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박 중독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방받아서 일단 드시고 있는 약은 항갈망제 종류인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 도박 중독을 위해서 그 만들어진 약이라기보다는 알코올 중독이 훨씬 이전부터 심각한 문제였다 보니까 그 알코올 중독이 어떤 여러 가지 그 과정은 도박 중독 거의 비슷하거든요. 행위 중독과 물질 중독으로 나눠지는 그 차이가 있을 뿐. 그래서 그 도파민의 조절을 해주는 약으로서 그 알코올 중독자 대상자들을 위해서 개발된 약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알코올 중독이 또 굉장히 지금 아직도 사회 문제적으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약이 또 잘 맞는 분한테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현상도 나오긴 하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중독이라는 질병이 우리의 약물로 완벽하게 그 정복된 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방법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정확하게 그 해결되는 약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 알아보시는 건 자유인데 그리고 뭐 얼마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정보에 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약이 없냐? 뭐 없지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약을 먹는 경우는 어떨 때 도움이 되냐면 제가 지금부터 어떤 병이랑 제가 블로그에도 올려놨는데 비교할 거냐면 비만 있죠, 비만. 비만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사회적으로 또 요즘에 이렇게 생활이 안정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살이 많이 찌는 그런 성인병으로 또 굉장히 그 생명을 저해하는 병으로 지금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비만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비만은 또 이게 워낙 대상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많은 제약회사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그 약을 개발하려고 혈안이 돼 있죠. 정말 그것만 개발해낸다면 약을 먹어서 비만 치료가 된다면 저도 비만이지만요. 살을 빼라고 내담들이 항상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는데 그 약만 있으면 제가 더 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엄청난 투자 비용을 써서 지금 뭐 그걸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이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비만 약을 먹으면 또 저도 먹어봤지만 약간 짧은 기간 동안에 반짝하는 효과는 있죠. 그렇습니다. 더 깊게는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또는 반대로 전혀 효과가 없는 가짜들도 너무 많죠. 돈만 버리는 경우도. 그게 뭘까요? 비만도 그렇게 상대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개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태어난 체질이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요즘 들어서는요. 옛날에는 비만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당사자가 게으르고 노력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좀 비아냥거리는 우리 도박 중독이 네가 노력을 안 해서 의지가 약해서 걸리는 거지 이런 걸 거의 똑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지만 이제는요 아닙니다. 비만은 그만한 분명히 이유가 있고 첫 번째는 갖고 태어난 체질이 가장 큰 그 원인이라는 게 또 이미 밝혀졌고요. 그래서 비만 치료에 의료보험이 다 되죠. 그 비만 약 빼고는요 정말 그 지수가 높은 비만들은 그렇게 치료가 됩니다. 근데 앞에 서론이 길었는데 비만 치료를 어떻게 하죠 그러면요 우리가 저 사람 정말 옛날에
200kg였는데 지금은 막 7, 80kg 나가. 그리고 저 삶을 그렇게 바꾸고 있어. 그 사람은요 똑같습니다. 우리 중독 과정에서 회복하는 것과 너무 똑같은데, 스스로가 첫 번째 비만으로 인하여 내가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해야 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어떤 자기의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래서 아 내가 비만이구나, 비만 환자구나라는 걸 인정을 첫 번째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러면 내가 비만에 맞는, 내 삶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운동만 세워서는 안 되는 거죠. 첫 번째,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식단을 알아서 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거주지와 직장 생활에 문제가 안 생기는 한도 내에서, 그렇죠? 그 운동이 또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 운동이나 막 하는 건 아니죠. 힘들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헬스클럽에 가서 처음에 뭐 PT를 끊거나 이러면서 자기에 맞는 그 운동 스케줄을 짜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평상시에 생활 습관도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뭐 계단을 이용한다거나, 남들이 엘리베이터를 탄다고 이동할 때 나는 뭐 계단을 이용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분명히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죠. 또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생활 패턴에 회식이 너무 많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앞에 거를 다 했다고 해서 그 회식이 한 방에 무너지죠. 그러니까 회식도 어쩔 수 없이 내 삶에서 빼내야 되죠. 그리고 야식도 마찬가지죠. 야식도 결국은 그 문제가 그 앞부분과 같이 연달아서 생기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먹는 습관, 내 삶에 그런 먹는 때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걸 토탈로 다 종합하면 어떻게 되죠? 내 삶은 유지하되 다른 것들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계획에 의해서 전문성을 띠고 아무거나 막 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중요한 건 너무 빡세게 해서 짧은 시간 반 하고 관둘 거면 안 되죠. 내가 뭐 단식원에 들어가서 5일 만에 결과를 얻겠다, 뭐 이런 걸 우리가 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원히 내 삶에서 비만을 떨어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생활이 끝나면 다시 비만은 내 체질이기 때문에 요요라는 현상으로 돌아오죠. 우리 도박 문제가 재발하듯이. 결국은 이런 삶을 그 네버엔딩 스토리로 쭉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가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 쪽 업계에도. 그래서 뭐 본인이 트레이너가 직접 되셨거나 뭐 헬스 그 퍼스널 트레이너가 돼서 PT를 그렇게 하신다거나, 뭐 연예인 중에 김종국 같은 분이 그런 분이 있겠죠. 내 삶에서 그분은 연예인인데 직업이지만 헬스가 제2의 삶이잖아요. 그분도 뭐 시작한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허리 디스크 때문에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저랑 상담을 했던 분들이 제가 지금 말하는 과정을 단도박 과정이랑 비교하면 너무 똑같죠. 결국 살을 빼게 하는 거는 그 분야의 전문가지만 운동과 내 삶을 바꿔서 그 병을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만이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정상적인 내 생활을 유지하면서 비만을 이겨내는 거. 우리 단도박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내 단도박에 맞는 그러한 방법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수많은 방법들이 있죠. 뭐 헬스클럽이나 상담실이 똑같은 의미로 단도박 모임처럼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내가 비만인 아닌 사람과 비만인 사람은 다른 삶이 존재하듯이 도박 중독자와 도박 중독이 아닌 사람들과는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별도의 내가 도박 중독에 치료하는 삶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그 삶을 내가 너무 싫어하거나 그 잠깐만 하고 만다는 생각으로도 안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얘기하니까 처음부터 막 평생을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처음부터 뭐 역기를 100개씩 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 처음에는 내 처음에 맞게끔 시작하는 단도박이 있듯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약은 그런 과정에서 저희를 보충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식의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뭐 단도박을 다시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가. 단도박을 하게 되면은요, 머리에서 어떤 일이 생기겠냐면 매일 나오던 많은 양의 도파민이 나오지가 않아서요, 집중을 할 수가 없고 재미가 없고 삶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집니다. 순간적으로 우리 금단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약물이 분명히 있고요, 약물 치료로. 또 뭐 우리가 채권 추심이 너무 심하잖아요. 빚독촉, 사채업자들. 그러면 순간적으로 내가 불안해지죠. 불안감이 막 나오고
저기 뭐죠? 우리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소화도 안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도 우리가 정신과에 가서 거기에 맞는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되고 안정적이 돼야만 단도박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의 그런 어떤 우리를 보조해주는 약물로서는 굉장히 효과가 굉장히 그런 부분은 큽니다. 특히 이제 가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가족분들이 대리변제를 안 하게 되면 우리 가족 도박 문제가 있던 가족들이 막 힘들어하고 또 예기치 못한 그런 조금 뭐 불화가 발생할 수 있을 때 특히 가족분들은 마음이 되게 불편하거나 불안해지잖아요. 또 어떤 행동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거를 그냥 견디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다시 타협을 하고 대리변제를 해주신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그럴 때 정신과를 가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받아서 그 순간순간에 도움을 얻는 거는 굉장히 현명하고 올바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많이 권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항암 치료를 받을 때 그 주치의 선생님들이 그 환자분들에게 정신과 진료를 꼭 필수적으로 권하고 예약을 직접 해주시기도 한다고 해요. 그만큼 어려운 병을 견뎌내려면 멘탈이 강해야 하거든요. 자, 이쯤 되면 제가 우리 생활에서 제일 이해하기 쉬운 비만과 도박 중독의 치료를 이렇게 비교를 해놨고 거기에 필요한 약물 치료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참 좋겠고요. 어쨌든 나쁜 것만은 아닌데 큰 효과는 없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알약 하나로 내 이 지긋지긋한 도박 문제가 치료가 된다면 너무 좋죠. 그렇죠. 저도 원합니다.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그런 방법은 없다. 비만 치료처럼 굉장히 전문적으로 각자 개인에 맞는 그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조금씩 그 성장해 나가는 그 치료만이 우리가 이런 관리하는 질병, 만성 질환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법이라고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